1997년 가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업을 끝마무리해갈 시점, 평소 게임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스필버그는 배급사 드림웍스 인터랙티브의 개발진과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스필버그는 게임사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된다. 곧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도 나올 겸 세계 2차 대전 배경으로 게임을 하나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이었다. 드림웍스 입장에선 다소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스필버그의 아이디어였기에 이를 믿고 받아들인 드림웍스 인터랙티브는 쥬라기 공원 2 게임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게임 엔진을 이용해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을 개발하게 된다. 그렇게 1999년 메달 오브 아너라는 게임이 출시되었고,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여해 화제가 된 메달 오브 아너는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 메달 오브 아너의 세 번째 작품부터는 외주를 맡던 회사인 2015가 전체 개발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개발진들 사이에서 차기작의 배경을 세계 2차 대전으로 하자는 입장과 베트남전으로 하자는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개발진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세계 2차 대전 배경을 지지하던 개발진들은 결국 회사를 나와 인피니티 워드라는 개발사를 따로 설립하게 되었고, 그들이 회사를 나와 만든 게임이 바로 2003년 출시한 콜 오브 듀티였다. 출시 후 미국에서만 약 80만 장 이상이 팔리며 2,960만 달러, 하나로 약 3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였고, 콜 오브 듀티는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지만 베트남전 배경을 지지했던 기존 개발진들이 만든 맨 오브 밸러라는 게임은 안타깝게도 흥행엔 실패하게 된다. 인피니티 워드는 콜 오브 듀티 1편 출시 이후 2003년 10월 액티비전에게 인수되면서 콜 오브 듀티는 액티비전의 소유가 된다. 액티비전은 인피니티 워드 인수 이후 자사의 산하 개발사였던 슬래지머머 게임즈, 트레이아크에게도 콜 오브 듀티 차기작 개발 기회를 주면서 인피니티 워드, 슬래지머머 게임즈, 트레이아크 3사가 돌아가며 개발하는 오늘날의 경쟁 체제가 이렇게 완성되게 된다. 2014년 2월 2일 북한에서 유튜브에 충격적인 영상을 업로드하게 된다. 은하 9호를 타고 라는 영상의 제목이었다. 영상의 내용에는 잠을 자고 있는 남성이 꿈에서 우주비행선을 타고 미국의 도시가 파괴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이 불타고 파괴되는 장면이 2011년 출시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의 뉴욕 침공 인게임 장면을 무단으로 넣은 장면이었다는 것이다. 이 영상을 본 액티비전은 자신들의 콘텐츠가 무단 사용되었음을 유튜브에 알렸고, 액티비전의 요청으로 북한의 영상은 결국 유튜브에서 내려갔다. 영상 배경음악으로 쓰인 음악도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팝 가수들이 부른 We Are The World였으며, 이 역시 영상에 무단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모던 워페어 리부트 저택 미션 중 451 암호를 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451 암호에는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 암호는 1994년 루킹글래스 스튜디오에서 출시한 시스템 쇼크 미션 중 처음 등장한 암호이다. 후속작인 시스템 쇼크 2에서도 45100이라는 암호로 재등장하면서 이 451이라는 숫자는 시스템 쇼크만의 상징적인 숫자가 되었고, 최근 얼리얼 엔진으로 리메이크된 시스템 쇼크 트레일러에서도 이 45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시스템 쇼크 시리즈에 45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이유가 레이 브래드버리 작가가 쓴 디스토피아 소설 화시 451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설이 많았는데, 사실은 시스템 쇼크 시리즈의 개발사인 루킹글래스 스튜디오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였다고 한다. 바이오 쇼크, 디스아너드, 데우스 엑스 시리즈, 프레이, 사이버펑크 영상에서도 이 451이라는 숫자가 활용되었다. 개발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여태까지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내에서 약 310억 개의 케어 패키지가 게임 내에서 보급되었으며, 이 정도의 양은 피라미드 15,000개, 만리장성 100개를 지을 만한 양이라고 밝혔다. 또 역대 콜 오브 듀티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들이 발사한 총알의 개수만 하더라도 무려 3경 2,000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별들의 개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현재까지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서 누적된 플레이어들의 총 플레이 시간은 250억 시간, 약 285만 년이 흘러야 하는 시간으로, 이는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기도 전인 시간이다. 게임을 하며 터진 자동차만 해도 약 50억 대, 전 세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를 모두 합쳐도 13억 대이다. 2015년 액티비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태껏 플레이어들은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서 3천억 개의 수류탄을 던졌다고 하며, 어드밴스드 워페어에서 유저들이 부스트 점프를 사용한 횟수는 160억 번, 이를 거리로 바꿔보면 지구에서 달까지 23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와 같다고 한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는 노러시안 미션이 존재한다. 공항에 있던 러시아 국민이 대량 학살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러시아에선 게임 출시 이후 해당 미션이 들어간 모던 워페어 2 콘솔판을 전량 회수하였고, PC판에서는 노러시안이 아예 삭제 조치가 되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노러시안 미션 중 민간인을 사살하지 못하게 미션을 검열하였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러시안 미수정 버전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처리했다. 또 호주에서는 당시 비디오 게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MA15 플러스 등급을 부여하면서 게임 중 등장하는 미션 하나가 이렇게 국가적인 검열을 받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노러시안 미션을 담당한 개발자 모하미드 알라비는 이 미션을 통해 플레이어가 민간인들로 하여금 총을 쏘거나 잠깐이라도 망설여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미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요소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곰인형이다. 이 곰인형의 첫 등장은 콜 오브 듀티 1의 확장팩인 파이네스트 아워부터였다. 지하 통로 미션 도중 히든 통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히든 통로를 통해 유령의 방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곰인형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이후에는 콜 오브 듀티 2에서도 월드 앳 워, 모던 워페어 3, 고스트, 노러시안 미션에서도 등장을 하며,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부트, 심지어 콜 오브 듀티 모바일에서도 이 곰인형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 곰인형이 도대체 뭐길래 매 시리즈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곰인형이 처음 등장한 작품인 콜 오브 듀티 1 파이네스트 아워 개발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게임을 개발 중이던 한 개발자의 동생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개발자의 동생을 추모하기 위해 생전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곰인형을 게임의 이스터 에그로 넣은 것이다. 곰인형과는 반대로 처음엔 아무 의미 없이 넣었던 동물이 매 시리즈마다 등장하게 된 케이스도 존재하는데, 바로 이 소다. 콜 오브 듀티 1편에 처음 등장한 이 죽어있는 소는 유저들이 미션 중 죽어있는 소들이 적들의 총알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유저들에게 이 죽어있는 소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콜 오브 듀티 2 엔딩 크레딧에 가서는 우리는 어떤 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주기도 했다. 2014년 11월 4일 출시된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의 프롤로그 미션이라 할 수 있는 서울 미션 이후 주인공이 작전 중 전사한 동료인 월 아이언스를 기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기서 X를 눌러 조이를 표하시오 라는 문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PC 버전에서는 F를 눌러 조이를 표하시오 라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문장은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군인과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게임 버튼 하나로 전사자를 추모하려는 행위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2014년 11월 3일 코난 오브라이언이 진행하는 쇼의 코너인 Clueless Gamer 라는 코너에서 이 장례식 장면을 지적하였고,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이를 이용한 밈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 유명한 X를 눌러 조이를 표하라 라는 밈이 탄생되게 되었다. 조금 재밌는 사실이라면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의 개발사인 슬래지해머 게임스 트위터에서는 창사 10주년을 기념해 F를 눌러 10주년을 축하해주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2004년 출시된 콜 오브 듀티 파이네스트 아워에선 벽을 통과해 갈 수 있는 비밀의 통로가 있는데, 들어가면 숨겨진 UFO가 등장한다. 미션 중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개발사에서 숨겨놓은 지하실이 등장하는데, 악기에 가까이 다가가면 연주를 하고 있는 남성이 등장하는 이스터에그 역시 존재한다. 또 미션 중 막혀있는 지하 통로의 벽도 부술 수 있는데, 부순 통로를 통해서는 춤을 추고 있는 독일군 이스터에그를 볼 수 있다. 월드 앳 워 약간의 저항 미션에서는 미션 시작 후에 보이는 웅덩이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석상들이 올라오는데, 석상의 입에서 광선총을 얻을 수 있는 이스터에그 역시 존재한다. 2019년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부트에도 어김없이 이스터에그들이 숨겨져 있다. 부두맵에서는 영화 그것에 나오는 페니와이즈의 풍선 이스터에그를 볼 수 있으며, 저택 미션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공격하게 되면 첫 번째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고, 2번 이상 공격하게 되면 진심이냐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성에 문제가 있는 플레이어를 게임에서 강제 퇴장시키게 된다. 파카다
달리 미션 중에는 가상의 액티비전 게임 콘솔기 이스터에그를 볼 수 있으며 블랙옵스 3 누크타운 맵에 있는 마네킹들의 팔을 다 날려버리면 마네킹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스터에그가 발동된다. 중요한 건 이 마네킹들은 플레이어가 안 보고 있을 때 뒤를 따라가 공격하는 다소 섬뜩한 이스터에그라는 점이다. 2009년 인도의 한 남성이 GTA4를 쉬지 않고 40시간 20분을 플레이하며 콘솔 게임을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다. 하지만 2010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게이밍 이벤트에서 3명의 참가자들이 109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기네스북에 새롭게 등재되지만 이 역시 2012년 캐나다의 크리스토퍼 글로이드와 티모시 벨이 플레이스테이션 3로 레지스탕스 게임을 120시간 7분 동안 플레이하면서 또다시 기록은 깨지게 된다. 아니 이게 가능한...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록 역시 또 깨지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오칸카야라는 사람이 무려 135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며 역대 비디오 게임을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그가 당시 플레이했던 게임이 바로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2였다.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도 개발되다 중단되어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한 타이틀들이 존재한다. 2008년 액티비전의 산하 개발사인 비케리어스 비전스에서 세계대전과 현대전도 아닌 무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콜 오브 듀티 작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게임의 시점도 1인칭이 아닌 TPS 시점을 채택했었고 액티비전 임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게임 개발이 진행되나 싶었지만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에 혼란이 생길 것 같아 결국 프로젝트를 취소했다고 한다. 또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를 이용해 전략 게임인 콜 오브 듀티 택틱스를 개발하다 중단한 적도 있었다. 2011년 슬래지해머 게임스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 콜 오브 듀티 베트남을 개발 중이었다. 시리즈 최초 3인칭 시점을 채택해 개발에 착수하고 있었지만 당시 모던 워페어 3를 개발 중이던 인피니티 워드가 인력난을 겪고 있었고 슬래지해머가 모던 워페어 3 개발에 참여해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콜 오브 듀티 베트남의 개발은 무산되게 되었다. 하지만 슬래지해머와 인피니티 워드가 공동 개발한 모던 워페어 3는 역대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거두며 대성공을 이뤄낸다. 또 지금은 사라진 개발사지만 한때 액티비전의 산하 개발사였던 언더그라운드 디벨로먼트에서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이탈리아 캠페인에 초점을 맞춘 콜 오브 듀티 데빌스 브릿지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개발이 취소되면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